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재무 실적부터 산업 동향, 경쟁사 비교, 수급 상황,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까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삼성중공업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재무 분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몇 년간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연간 매출은 약 10조 원, 영업이익은 약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20%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뚜렷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중공업이 2023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4년에는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것입니다. 다만 영업의 요인으로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 일회성 손실을 반영하면서 2024년 순이익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런 특수 요인을 제외하면 본업 자체의 수익성 향상 추세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아직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단이 적자를 내던 시절 누적된 손실로 2022년에는 부채 비율이 300%를 넘게 치솟기도 했어요. 그러나 회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확충했고 2024년 말에는 성남 판교 R&D센터 사옥을 약 4천억 원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 원 가까이로 늘어나 재무적으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 상환도 하고 앞으로 투자 여력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부채 비율이 300% 안팎으로 경쟁사들보다 높긴 하지만 향후 이익이 쌓이고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 조치가 이어지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업 현금 흐름도 중요하죠. 조선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동안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대금은 인도 시점에 받는 경우가 많아서 진행 중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최근까지는 수주한 선박을 만들면서 성급 금계 약금을 제외한 부분에서 현금 유출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인도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주 장 고백 로그가 두텁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이 진행될수록 매출 현금 유입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성가가 높을 때 수주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라 인도 시점에 받을 돈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종합하면 재무적으로는 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 흑자로 돌아섰고 이제는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 등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2025년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31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58%나 늘었습니다. 분기순이익도 9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소들은 보통 1분기에 조업 일수가 적어서 실적이 낮게 나오곤 하는데 그런 계절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이익 증가를 달성한 겁니다. 회사 측도 지속적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가이던스 목표치가 매출 10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 6,300억 원 영업이익률 약 6%인데요. 1분기 호실적으로 벌써부터 이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겠습니다. 회사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해양 프로젝트 매출이 확대되어 이익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상황도 함께 볼까요? 2021년 이후 글로벌 발주 호황에 힘입어 삼성중공업도 매년 견조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73억 달러 상당의 수주를 달성해 목표를 채웠고 올해 2025년에는 목표를 98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벌써 16척, 약 22억 달러어치의 수주를 확보하여 목표 대비 22%를 채웠습니다. LNG 운반선, 대형 원유운 반선 등의 계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수주 잔고는 약 30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이는 연간 매출의 서너 배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으로 향후 수년간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가진 주문들만 잘 만들어 납품해도 몇 년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수주 잔고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익이 남는 계약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수주한 선박들은 성가 상승기 때 받은 물량이라 비교적 마진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짚어봐야겠죠. 조선업에서는 후판 등 철강제 가격이 실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배를 만드는 동안 철판 가격이 오르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선박 가격은 이미 계약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후판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선사들이 애를 먹었지만 다행히 올해는 철강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철강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원가 상승 압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원달러 환율 변동도 변수지만 환율의 경우 선박을 달러로 판매하니 원화 약세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우호적인 환경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데요.
지난 10여 년간 깊은 불황을 겪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커다란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교역량이 급증하고 해운 운임이 치솟으면서 컨테이너선부터 탱커선까지 선박 발주가 물밀듯이 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변화로 LNG 운반선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 LNG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 LNG선 신규 발주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수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카타르, 모잠비크 등지의 대형 LNG 프로젝트 물량을 다수 따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때 유가 하락으로 거의 중단되었던 FPSO, FLNG 등의 발주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건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도 프로젝트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과거 다수의 FPSO를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고 현재는 대형 FLNG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에너지 산업 투자가 재개되고 있는 점은 삼성중공업에게 호재입니다. 또 한 가지 큰 흐름은 환경 규제와 친환경 선박 트렌드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선박을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030년, 2050년으로 갈수록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해질 예정이라 해운사들은 미리미리 연비 좋고 친환경 연료를 쓰는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새로운 선박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고들 하는데요. 실제로 LNG 이중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LPG 추진선 등 다양한 차세대 친환경 선박 주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은 이런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관련 수요를 선점하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암모니아 추진선 등 차세대 선박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중입니다. 한편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 조선업입니다. 최근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0-6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CGT 기준 표준화된 선박 톤수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시장의 약 70%를 수주해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5-20% 수준으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양산형 선박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값싼 인건비를 앞세워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경쟁입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통계는 톤수 기준, 즉 물량 기준이고요. 수주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조선사들도 세계 시장에서 30-40%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부 가가치 선박은 대부분 한국이 만들고 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은 수백 밀리언 달러에 달하는데 이 시장은 사실상 한국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 반선 등도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과 신뢰도 면에서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선주들이 많습니다. 또한 군함이나 특수목적선 등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 유럽 업체들의 영역이죠. 요컨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추격이 매섭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한 한국 조선사들은 항상 기술과 품질 그리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차별화를 꾀해야 합니다. 국내 조선업 내부를 보면 이른바 조선픽3인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간의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대중공업그룹이 확실한 선두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중공업그룹은 여러 계열 조선소를 거느린 세계 1위 조선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조선소를 묶은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을 보면 작년 연에 연결 영업이익만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조선업 침체기에도 현대는 비교적 선방했는데 최근 호황기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톡톡히 누리며 가장 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1분기만 해도 현대중공업그룹은 8천억 원이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죠. 현대는 선박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경쟁력이 있고 엔진 제조나 해군 함정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탄탄한 플레이어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한때 세계 2위까지 올랐던 회사지만 지난 10년간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2023년에 하나그룹에 인수되어 새 출발을 했는데요. 다행히 2024년에 영업이익 2천억 원대 흑자를 내면서 4년 만에 적자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매출은 10조 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보다 약간 많았지만 이익률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하나오션은 방산 기업인 하나의 품에 안긴 만큼 군함사업 등 특수선을 강화하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제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 시절부터 강점이던 잠수함 건조 등 해군 분야는 하나오션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이 얼마나 빨리 체질 개선을 이루느냐가 관건이겠죠.
삼성중공업은 이들 가운데 해양 프로젝트 경험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드릴십 시장을 주도했을 정도로 해양 부문 경쟁력이 있었지만 저유가로 해당 사업이 타격을 입으며 큰 손실을 봤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한동안 해양 플랜트 수주를 자제하고 있었지만 최근 다시 유가가 오르고 LNG 사업이 화랑이라 해양 부문을 서서히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현재 주력은 LNG 운반선 등 상선 부문이지만 향후 해양 프로젝트까지 균형을 맞추게 된다면 수익원 다변화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해외 경쟁사로는 이탈리아의 FINCANTIRI나 일본의 이마바리조선 등도 거론되지만 시장 전체 판도를 보면 결국 한국 vs 중국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주로 자국 발주 위주로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이고 유럽 조선사들은 크루즈선이나 특수선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고부 가가치 시장을 지켜내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의 추가 관세나 입항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어 지정학적 이슈가 조선업의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일본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전반의 흐름은 대체로 삼성중공업에게 우호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경쟁과 리스크 요인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 분석, 즉 주식시장에서 누가 삼성중공업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시가총액 약 13조 원 규모의 대형주로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보통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크죠.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지분이 10% 남짓이었는데 2024년 말에는 20%를 넘었고 현재는 약 30%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 종목을 많이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조선업 전망이 밝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비중 30%면 웬만한 우량주 수준이고 이는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존재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 지분을 약 8%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그 외에 국내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들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최근 수급을 움직이는 주체는 주로 외국인과 연기금으로 보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2020-2022년 삼성중공업 주가가 바닥일 때 저가 매수로 들어왔고 이후 주가 상승을 이끈 면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삼성중공업이 적자 탈출을 위해 유상증자를 할 때 개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회사에 자금을 대줬습니다. 덕분에 삼성중공업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일까요? 주가가 올라줄 때 개인들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 주가가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나왔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외국인은 매수 우위,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기관은 어느 날은 사고 어느 날은 팔고 하며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연기금은 대체로 꾸준히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vs 개인 구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령 주가가 급등하는 날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차익 실현 타이밍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쌍매도 양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수급 움직임이 단기 주가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외국인 지분율의 상승입니다. 외국인이 오래 들고 가는 주식은 대체로 성과가 좋았던 경우가 많죠. 물론 100% 맞는 법칙은 아니지만 최소한 믿을 만하니 사서 들고 있다는 방증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지분이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글로벌 자금도 삼성중공업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 주식은 워낙 유동성이 풍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도 활발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수백만 주에 이르고 거래 대금으로 수백억 원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단타 매매하기에도 좋죠. 그래서 뉴스나 이슈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제법 큰 편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수급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외국인 매도가 며칠 지속된다 싶으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면 단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2022년 저점 대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 한때 주가 4,000원대까지 추락했던 삼성중공업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3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2023년 초에는 7, 8,000원 수준이던 주가가 2023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서 최근 2025년 4월에는 15,800원 정도로 52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년 수익률로 따지면 50%를 넘는 꽤 강한 상승세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세 전환 시점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우선 2022년 중반 약 5,000원 부근에서 긴 박스권을 마무리하고 2023년 들어 7,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큰 조정 없이 계단식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2023년 말에 1만원을 돌파했고 2024년에는 1만원 초반대를 지지선 삼아 추가 상승,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12,000원을 넘어서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돌파 시점은 1만원 돌파와 12,000원 돌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만원은 과거 여러 번 저항을 받던 가격대라 넘어설 때 힘이 실렸고 12,000원은 2017년 전후 고점 수준을 넘은 것이라 중기 추세가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주가는 15,000원대에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15,800원 부근에서 몇 차례 상승이 저지되었는데 이 가격대 역시 과거 차트를 보면 중요한 자리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삼성중공업 주가가 반등했을 때 약 15,000원 언저리까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장기 하락세였으니 이번에 그 가격대를 거의 8년 만에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매물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주가가 15,000원을 넘었다가도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양상이 나왔죠. 단기적인 지지선으로는 14,000원 부근을 들 수 있습니다. 14,000원은 최근 조정 시에 주가를 지탱해준 레벨인데요. 수급상으로도 14,000원대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며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 선이 만약 무너진다면 그 아래로는 12,000원대까지 유의미한 지지 구간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4,000원 근처에서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단기 지지선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위해 저항선도 살펴보죠. 일단 1차 목표는 당연히 직전 고점인 15,800원, 즉 16,000원 문턱 돌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걸 넘어선다면 차트상으로 다음 보이는 가격대는 예전 큰 폭락이 시작됐던 2만원 안팎입니다. 2만원은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하고 2015년 중반에 지지선이었던 자리이기도 해서 쉽게 돌파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장기 차트로는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하락 시에는 말씀드린 14,000원 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투심이 약해지며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거 돌파했던 12,000원 부근이 다음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삼성중공업 주가는 현재 중장기 하락 추세를 끊고 새로운 상승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꽤 오른 상태라 숨 고르기를 하고 있고 16,000원 부근의 강한 저항을 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기술 지표들을 봐도 RSI나 일목균형표 상으로 과열이 살짝 해소되는 단계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세이고 주가가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추세는 양호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니 단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적과 업황일 텐데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나 추가 수주, 소식 등이 촉매제가 되어준다면 주가가 재차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 환경이 나빠져 조선주 전반에 조정이 온다면 삼성중공업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투자 시에는 이러한 상승 요인과 위험 요소를 모두 고려하셔서 주요 지지 저항선을 참고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중공업의 여러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재무 실적의 턴어라운드, 산업 환경의 호조, 경쟁사들과의 비교, 수급 동향,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